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책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앞서 인간관계론에 이어 자기관리론은 뒷부분 말고 앞쪽 부분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생길 경우에 이 비법 3단계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걱정이 생기면 말 그대로 그 걱정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걱정이 생겼을 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 상황에서 최악의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걱정거리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이 뭔지 일단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거리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차분하게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걱정거리와 좋지 못한 일은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살면서 이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건데, 좋은 거는 짧게 지나가는 것 같고 안 좋은 거는 오래 가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것들도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걱정은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단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나 그 다음에 그 일의 진행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걱정은 사실 40% 그죠? 이런 거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의 걱정을 좀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 책에서 일단 걱정하고 있는 거를 좀 정확하게 적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는 거,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계속 맴도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이거를 적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걸 붙들고 고민하고 걱정한다 해서 해결되는 건 없죠. 그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런 거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건지 내가 이렇게 우리 앞에서 좀 전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다라면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일단은 적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할 수 있는 거에서 생각만 하고 적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적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실행에 옮겨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서 실행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그 기도문 부분이 있는데 저 이 부분이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특별한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용기, 그죠?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세 가지를 달라고 기도를 하죠. 예, 우리 누구에게나 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현재 고민거리가 사실 적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미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를 걱정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어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손실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주식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식을 주당 50달러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45달러에 손실 제한 주문을 걸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내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게 100% 뭐 이익이 생긴다, 손실을 100% 본다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100%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5% 만약에 하락을 할 경우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주식이 매도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미리.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실을 5포인트로 제한을 주는 겁니다, 미리. 그러면 물론 이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손실을 5포인트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그 원금에 대해서 다 잃는 게 아니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잃는다면 이 최소한의 잃는 거를 이렇게 보장이 원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장을 이게 지금 두는 거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걱정에 대한 그런 손실 제한을 주는 게 어찌 보면 또 현명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전적인 이런 뭐 우리 투자에 대한 이런 걱정 외에도 이거를 다른 우리 인간관계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손실 제한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약속 시간을 좀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 나는 정상적인 시간에 갔는데 내가 약속한 시간에 갔는데 상대방이 이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다른 뭐 내가 해야 할 일들 놓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저한테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지금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손실 제한을 좀 주문을 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약속 시간 내가 정각에 보자고 했는데 만약에 10분 후에 도착을 하면은 나는 그 약속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거라고 이제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 시간에 네가 10분이 지나서 나타나면 나는 그 시간에 없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도 이제 이 시간을 확실하게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약속 장소에 없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이제 그 상황을 만약에 경험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꼭 약속 시간을 지키게 되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실 제한 주문을 걸어두면 우리 약속 시간에도 걸어두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죠. 과감하게 그 시간 지나면 일어나서 나오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에 대한 손실 제한을 하라는 거. 저는 이 부분에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하면 투자에도 좋겠지만은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책에 어떤 일에 드는 비용은 그것이 순간이든 지속적인 것이든 그 일과 교환되어야 하는 인생이라 부르는 것의 양이다. 되게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일에 우리의 존재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걸 달리 말하면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 좀 제한을 두는 것처럼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투자든 뭐 인간관계든 마찬가지 결국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뭐 투자라면 그만큼 또 손실을 입게 될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하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투자이든 인간관계이든 모든 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이상을 기대하거나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내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제한을 두는 것도 내 개인적으로 그죠? 자기 그 에너지를 아끼면서 그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의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걱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뭐 살면서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에 누구나 다 나타나는데 그거를 무조건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고 결국은 일이 닥쳤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정해보고 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대비책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걱정만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끝나도 그죠? 그 일이 100% 완벽하게 끝나지 못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뭐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만큼은 내 스스로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관리론이라는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분들, 그죠? 너무 걱정을 사서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죠. 이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런 사례들, 책에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앞부분 잠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뒷부분은 또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